안녕하세요. 영어 채용 선생입니다. 캠브리지 12권 스피킹 인트로 강의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스피킹 본 강의는 영어학을 대표하는 바이링구얼 선생님인 민키 선생님이 28강에 걸쳐 고생해 주셨습니다. 지난 7년간 저와 함께 IELTS 스피킹 및 고득점 라이팅을 담당해 주신 분이고 현재는 영어학을 PT 강의를 담당해 주고 계십니다. 현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PT 리딩 리스닝 라이팅 스피킹 전 강의를 담당해 주셨고 여기에서 태어나서 자란 호주인이자 동시에 완벽한 한국말을 구사하는 바이링구얼입니다. 자라는 동안 부모님들을 통해서 한국인분들이 왜 영어를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빠르게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누구보다도 확실한 살아있는 노하우를 쌓으신 분이고요. 또한 지난 7년간 수많은 한국인분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가르치면서 그분들이 왜 스피킹 인터뷰 15분 동안 수많은 오류를 저지르고 원하는 성적 근처를 가지 못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들을 잘 정리해 오신 분입니다. 그러한 노하우들을 28강에 걸쳐서 아낌없이 풀어주셨다고 합니다. 제가 농담삼아 인강 듣고 학원 하면 안 오면 어떠냐고 물어볼 정도였기 때문에 얼마나 인강의 퀄리티가 높은지는 여러분들도 상상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강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자 하신다면 뒤따라 나오는 샘플 강의 한번 꼭 들어보십시오. 왜 바이링구얼이고 왜 이분이 IELTS 스피킹을 잘 가르치는지를 꼭 알게 해주는 좋은 샘플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저희 이제 드디어 마지막 섹션인 테스트 4에 있는 파트 3를 같이 한번 이제 리뷰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제 그동안 파트 3를 풀면서 이게 상당히 파트 1하고 2보다는 부담스럽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거고, 그리고 아마 이제 이유나 원인도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보통 파트 3에서는 부담스러운 느낌이 일단 토픽 자체가 일단 더 어렵고요. 그래서 토픽으로 얘기하자면 사회적인 관점으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아무리 고정 표현 같은 거를 쓴다 해도 이게 factually 납득이 되는 factually true여야 된다는 생각에 사실 부담이 좀 커요. 그래서 이 토픽이라는 것도 되게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이런 거 공부하실 때는 나중에 이제 스피킹의 파트 3랑 또 라이팅에서 아이디어 빌딩 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또 이제 어려울 만한 이유는 뭐냐면 랭귀지 자체가 파트 1하고 2에서 우리가 대화하듯이 쓰는 일반적인 단어들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랭귀지로 따지자면 물론 이상적인 것은 여기서 persuasive 아니면 argumentative language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argumentative 아니면 persuasive는 말 그대로 뭔가 이렇게 따져낼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강한 단어들이 있죠. 그래서 should나 should not이나 아니면은 it is deemed to be 그런 걸로 여겨진다며 이렇게 아니면은 뭔가를 비교하는 그래서 compared to 그래서 항상 이런 단어들을 썼을 때 내 의견이 확실하게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견 제시하는 이런 언어가 또 이제 두 번째로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합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일단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파트 3가 어려운 이유는 이 두 가지의 원인입니다. 그걸 왜 알려드리냐면 왜냐면 이게 이제 항상 그렇지만 어려움을 느낄 때는요 그걸 극복할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극복할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왜 어려운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지만 그게 100%다 편해지진 않아도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편해질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솔루션을 드린다면 아니면 suggestion이 더 맞겠죠. 토픽에 대한 거는 라이팅 쪽하고 이제 같이 묶어서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수업에서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질문을 몇 개씩 토픽당 같이 이제 아이디어 빌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아이디어를 내는 감을 잡도록 하세요. 그럼 다음번에는 굳이 본인의 지식으로 풀어내는 건 아니어도 이러한 걸 통해서 하도 많이 그러한 식의 말을 풀어본 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뭔가 내 의견인 척을 하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 의견 제시하는 이 말투나 이런 랭귀지나 이런 거도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답들을 구성할 때 아니면은 읽어내는 답들이 거의 다 이제 비슷한 식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사람이 거기에 적응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 가서는 그래도 그동안 읽고 보고 들었던 언어를 흉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감으로 가신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풀이해 놓은 스타일로 너무 세상에 있는 모든 아이디어 다 풀려고 하시지 말고요. 그냥 해당될 만한 아이디어 2개씩 정도로 정리를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 놓은 거를 본인의 글자로 저희가 그동안 6개, 여기서 6개씩 했는데 테스트 4개면 24개거든요. 그러면 이 24개 모두 다 본인의 글자로 이걸 하나하나 수업을 들으면서 정리를 해 놓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이해도가 높아지기도 할 거고, 두 번째는 그러한 식의 단어나 표현 같은 것들을 계속 보는 습관이 커지면, 그럼 나중에 이제 적어도 따라하는 게 훨씬 더 편해집니다. 자, 그것 외로는 저희가 이제 가능하면 말을 너무 짧게 그냥 yes, no라는 형식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요. 제일 좋은 거는 당연히 yes, no라는 의견 제시 앞에서 해놓고 그 다음에 서포팅으로는 사실 충분히 서포트가 된다면 4문장에서 5문장 정도가 들어갑니다. 항상. 그래서 길이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늘 평상시에 질문을 받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누가 물어봐도 그냥 좋다 나쁘다로 끝내시지 말고 왜 좋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누구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저는 항상 개인적으로 파트 3 문제를 풀 때는요. 그 2가지를 생각합니다. 항상 의견에 대해서는 yes가 no, yes 아니면 no, good or bad 이런 거에 대해서 why. 그래서 항상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항상 2번째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관점을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A라는 주제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니?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을 땐 저는 일단 물론 거기서 이제 한쪽 편을 들고 나서 따지는 게 사실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쪽하고 저쪽을 다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한쪽을 딱 골라가지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갈 거였다면 일단은 왜 좋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 나열을 먼저 해놓고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는 혹시 이 주제에 대해서 관점이 달라진다면 상대가 달라진다면 그러면 혹시나 다른 의견이 나올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문장을 서포팅 역할로 4개, 5개 정도 꾸미는 거는 크게 무리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저랑 하는 거를 정리 먼저 하신 후에는 물론 이제 본인이 알아서 이제 파트 3 퀘스천들을 뽑아서 이제 연습하시겠지만 항상 아이디어 빌딩 하실 때는요. 요 2단계는 꼭 빼먹지 말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질문 6개 어떤 건지를 한번 쭉 리뷰를 해보자면 토픽이 또 어쨌든 역시 2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 토픽은 workplace에 대한 질문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직장에 대한 거고요. 직장에 대한 different kind니까 종류가 나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양한 직장들의 비교가 될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토픽만 봐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역시나 그래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what things make office comfortable to work in? 그러면 오피스가 comfortable 하기에는 어떤 것이 만드냐 이런 환경을. 그래서 이거는 역시 이제 환경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거고요. 일하는 환경, 직장의 환경. 자, 2번째는 why do some people prefer to work outdoors? 그럼 여기서 벌써 일단 오케이. outdoors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되지만 여기서 아이디어를 꾸며내려면 indoors 쪽하고도 비교가 돼야 된다는 게 느껴지죠? 자, 그리고 3번째는 do you agree? 또 이제 yes or no가 나오네요. Do you agree that building people working is more important than the colleagues? 그러면은 결국 여기서 이제 건물, 실제로 일하는 그러니까 환경이라고 했을 땐 건물도 있지만 비교하는 상대는 이제 동료들을 비교하는 거죠. 동료들하고 편안한 관계로 일하는 게 더 중요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일하고 있는 건물이 더 중요한지 네, 이런 식의 비교가 나오네요. 자, 이제 하나씩 풀 건데요. 일단 그 전에 파트 B 쪽에 있는 걸 한번 볼게요. The importance of work라고 하면은 그러면 일하는 것의 중요성 이렇게 이제 질문을 묻는 건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저희 모두가 한 번씩은 꼭 생각해 봤을 만한 질문이 나오네요. What would life be like? Life be like 라고 할 때는요. 인생이 어땠을 건지 If, 자 이제 가정이 나오는 거죠. If people didn't have to work. 그러면은 일 안 하면 자, 요런 상상을 한번 이제 해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re all jobs equal importance?
Are all jobs of equal importance? 그러면은 모든 직업이 동등하게 중요한지. 자, 과연 그럴까요? 또 이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이따가. 그 다음에 마지막은 why, 그래서 이유 나열하는 거죠. Why do some people become workaholics? 그럼 workaholic이 뭔지는 저희 잘 알잖아요.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묻는 거네요. 자, 이제 이런 게 가끔은 좀 대답하기 힘듭니다. 왜냐면 저희가 워커홀릭이 된다 만다의 개념은 알지만 사실 그 워커홀릭까지 되는 과정을 생각하진 않잖아요. 이거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스모킹 헤빗 같은 거 얘기할 때도 일단 스모킹 헤빗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만약에 물어본다면 모두 다 좋지 않다라는 대답은 바로 나오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이 어느 선에서 이게 중독이라고 부르는지 왜냐면 워커홀릭도 중독이라는 이런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어딕션을 풀어내는 것처럼 비슷한 원리로 이제 풀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addicted to 하면서 뭐 나오는 이런 주제랑 이제 대답을 할 때는 막상 이제 설명하는 과정은 비슷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일단 이런 식의 질문들을 많이 푸는 습관이 생기면 감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는 놀랍게도 그런 주제에 대한 생각은 깊이 해본 적은 없어도 이런 비슷한 유형으로 그런 질문에 관한 아이디어를 내시게 됩니다. 근데 이건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아니면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강요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질문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